활용도 100% 건축주 준비 항목 해서 건축주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을 짚어놓으셨네요. 네네. 첫 번째가 원하는 집 모양을 그려보세요. 이게 저번에 보여주셨던 그건가요? 그 2cm 1m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 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네. 뭐 그건 미니어처로 공간을 구성하는 거고, 네. 저거는 이제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제 강연에 나가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목조주택의 장단점은 뭐예요? 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장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한국 분들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이제 가성비 있게 집을 짓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집에 맞추어서 골조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달라지는군요. 네, 이제 그게 더 가성비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도를 그려보고 그걸로 의논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평면도도 마찬가지고 네네. 우선 골조에서 가장 크게 골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지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지붕. 지붕 모양이 물론 창도 일부 영향이 크긴 하지만 제일 큰 게 지붕 모양에 따라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가 훨씬 더 효율적인 집도 있고요. 네. 목조주택이 훨씬 더 효율적인 집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붕 모양일 때? 우리가 흔히 모던하우스라고 하는 큐브하우스 많이 네.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붕이 전혀 없고 이제 멀리서 보면 그냥 집이 그냥 네모난 것만 한 2개, 3개 있는 것들. 네, 그런 네. 집들 가끔 있죠. 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그게 방법이 2가지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어릴 때 생각했던 2층 부잣집, 양옥집. 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빨래도 넣을 수 있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붕이 마감이 되는 집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이제 가짜로 이렇게 벽을 살짝 올려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붕을 실제로 만들어 놓은 집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보기에는 지붕이 없는 것처럼 네네. 마치 그냥 큐브처럼 박스인 것 같은데 아.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지붕이 조그마한 지붕이라도 이렇게 경사 있는 지붕이 있는 거죠. 그게 빗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만든.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없고. 네네. 네,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상 큐브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지붕이 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지붕을 만드는 이유는 빗물이나 이런 문제 때문. 그렇죠. 비가 많이 왔었을 때 특히 요즘 비가 한 번 오면 거의 스콜처럼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저희 어릴 때 얘기했던 빨래도 널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평지붕의 개념의 집이라면 네. 목조주택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훨씬 더 효율적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공법, 방수 공법도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네네. 집 전체의 모양에 따라서 가변적인 영향이 많겠지만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 높을 확률이 높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목조주택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조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집 모양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회의를 거쳐서 나는 이게 지붕이 싫어요. 특히 요즘 예를 들어서 처마 없는 집들 유행이잖아요. 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붕은 이렇게 박공 형태 내지는 네네. 편지붕 형태의 지붕은 있는데 네. 쭉 나와 있는 처마가 없이 땅콩집들. 네, 벽이랑 거의 똑같은 네. 모양의 지붕을 가진 네네네. 집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 별로 권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권하지 않는 이유는 처마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처마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집이 비가 스며든다거나 아니면 소핏을 보호한다거나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처마인데 네네. 요즘은 심지어 물동이도 집 안으로 숨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동이를. 그러니까 물 이게 배수 네네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빗물바지 이렇게 네네, 달고 빗물바지 있었죠. 영어로는 거터라고 얘기하죠. 이제 네. 빗물바지를 달고 보통 전원주택 가면 이렇게 빗물 선홈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네, 물동이가 대부분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일부 건축가분들은 그게 이제 눈에 쉽게 말하면 거슬리니까 위쪽으로 좋지 않다 보니 그거를 집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물동이를 없애고 거터를 없애고 선홈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외장재 안쪽으로 이렇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괜찮나요? 그렇게 해도?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문제될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근데 거터의 용량을 오버하는 비가 왔다든가 비가 왔었을 때는 문제의 확률이 제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노출되어 있는 거터 같은 경우에는 그
거터의 용량이 있거든요. 네네. 시간당 비 용량에 따라서 거터가 정해지는데 그 용량을 넘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넘치는 거죠, 그냥. 넘치는 거죠. 네네. 네네. 근데 넘쳐봐야 외부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좀 맞아요. 불편할 뿐인 거죠. 거터를 넘어서 우리 어릴 맞아요, 때 맞아요. 한옥에 처마에서 물이 막 사방으로 떨어져. 맞아요. 아, 예. 네네. 네, 그렇게 될 뿐이죠.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아예 물동이가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어릴 때 그냥 쭉 내려가게. 그냥 쭉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아, 자연스럽게. 비가 이렇게, 무슨 네, 느낌인지 처마에 알겠다. 이렇게 물 그냥 떨어지는 걸 보고 네, 어릴 때 제가 이제 적산가옥에 살아서 네, 툇마루에 앉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놀았거든요. 빌 떨어지면 이게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을 오디오, 위해서 어떤 네. 느낌이냐. 폭포 있잖아요. 폭포수 막 쏟아질 때 그쵸, 저기 그쵸. 물 갖고 이게 장난치는 그렇죠. 느낌. 네, 손으로 손으로. 넣었다 뺐다.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거를 하고 놀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시니까 물동이를 달고 선원통을 다는데 이제 그게 내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게 되면 물론 거터 설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하여튼 거터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어딘가에 넘쳐야 되는데 예, 넘칠 데가 없으면 안으로 넘치겠네요. 안으로 넘칠 수밖에 네. 없겠죠. 전 겉도 없는 걸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집 모양, 형태 이런 게 네. 따라서 예, 구조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네. 이제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판단할 수 있게 원하시는 집 모양의 사진이나 아니면 집 모양을 스케치라도 해놓으시면 훨씬 더 낫다. 이제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더덕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이미 블로그에 쫙 정리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하십니다. 2층에는 휴식 공간 겸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고 1층에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쓰면서 쓸 수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1층에는 커다란 서재와 카페 겸 부엌 뭐 이런 식으로 구조 그것만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녹음실 정도? 그리고 2층에는 개인 공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그려놨어요. 지붕은요? 지붕은요 한옥으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기와. 기와인데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제가 조금 공부해보고 리얼 기와는 얹으면 안 되겠다. 왜요? 너무 비싸고 흙을 얹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무겁고 일단 공사비 엄청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서 바꿀까는 이제 만일에 정말 짓기 시작할 때는 여쭤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논하면서. 네네. 네네. 지붕이 결정이 안 났군요. 일단은 지붕은 기와 느낌이다. 근데 그 기와가 이제 뭐 스페인식 기와나 다른 기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네. 다른 뭐 정통 한옥 기와는 아니구나라는 것까지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 전통 한옥 그 기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남대문 꽤 됐지만 네.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좀 봤었거든요. 무겁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목조주택은 지진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 한옥에서는 최소한 구조육학적으로는 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둥보 구조기 때문에 네. 기둥이 딱 받치고 있고 위에는 머리는만 굉장히 무거운 거죠.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는 녀석이 기둥과 기둥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끼어 맞춤, 짜맞춤식이라고 하죠. 못이 없이. 그러니까 끼어 맞춤식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 유격이 조금 있는 거죠.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네네. 있어서. 그러니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지진에 안전하다라고 돼 있지만 예, 단순하게 산수의 개념 내지는 수학의 개념으로 구조육학으로 들어간다면 예, 목조주택이 지진에 결코 강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유동성이 조금 있는 거지. 그렇죠. 강도가 높은 건 아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저도 예전에 들은 뭐 주워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건물을 지을 때 움직일 수 있게 서로 짓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그렇게 짓는다는 얘기 들었고 저희가 미국 서부에 좀 살았었는데 거기는 거의 나무로 짓더라고요. 네, 미국은 거의 뭐 주택은 나무라고 보시면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집을 정말 잘 짓는 게 뭐 위에서 조금만 걸어도 나무에서 쿵쿵거리는 게 다 들리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집이 이렇게 막
지어도 되는 거야? 나무로 대충 지었는데 이런 느낌이. 근데 그게 제가 들은 건 그거예요.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질 때 덜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 깔리면 죽는데 나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더라도 인명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량목조주택은 그렇습니다. 네, 딱 경량목조주택인 거죠. 우리식으로 기와로 하면 제가 봐서 그건 무거워서 그건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량목조주택이 지진에 강하다고 하는 건 가벼워서 그래요. 가벼워서. 그래서 경량이 꼭 들어가는군요. 그냥 목조주택이 아니고 경량 목조주택. 그렇죠. 나무 하나하나가 가벼운 나무를 쓴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게 딱 미국 집들. 집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저희가 있었던 데는 아파트먼트 형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희 딸 있던 그 주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의 2층에서. 아파트처럼 돼 있는 거라서. 아파트 아니었죠. 그냥 일반 주택이었죠. 네, 그런데 네네. 하여튼 그것도 2층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지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조를 거의 안 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 근래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경량목조주택이 거의 주고요. 그런 거 그런 거 매년 같더라고요. 100만 채 정도 지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목조주택의 거의 메카죠, 미국이. 경량목조주택. 그래서 제가 들은 또 쓸데없는 얘기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은 게 미국에서 집을 안 지으니까. 목재가 캐나다에서 안 팔려서. 오는데 그런 네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네요. 나무집 되게 많이 또 걔네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환경이라서. 네. 지금 우리가 같이 2번까지 얘기했네요. 하고 싶은 외장재나 지붕재가 있습니까? 네네. 같은 개념이고 저거는 네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외장재나 지붕재 아까 말씀하셨던 한옥기와처럼 네. 그 자재만이 낼 수 있는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벽돌집이다. 맞아요. 이게 되게 매니아틱한 성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집을 지으면 무조건 청고벽돌을 쓸 거야. 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 시공자의 생각, 설계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집을 지을 때나 나는 무조건 청고벽돌을 쓸 거야 했는 분한테 예를 들어 스타코플렉스로 해주세요.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스타코플렉스는 뭔가요? 외단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바깥에 단열을 하는 네, 외단열을 방법? 해서 네. 이제 쉽게 드라이비트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공법인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위에 페인트처럼 돼 있는. 우리가 흔히 프로방스풍 주택이라고 많이 할 때 한국에서 많이 쓰는 아파트 밖에 있는 네네네. 네, 뭐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외장재, 그 외장재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정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 큰 유리를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 보온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냉난방에 손해를 본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이제 구조재부터 달라져야 되거든요. 경량목조 주택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비율별로 이만큼의 창이 한쪽 벽면에서 넓게 차지하려면 골조에도 철근 콘크리트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경량목조 주택은 우리가 스터드라고 얘기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굳이 얘기하자면 중단열의 개념의 단열재를 집어넣거든요. 네. 단열재를 벽 안에 넣는 걸 내단열, 네. 벽 밖에 넣는 걸 외단열, 네. 그리고 벽체 중간에 넣는 걸 굳이 얘기하자면 중단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조금 손실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외단열을 하는 게 단열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넓은 면적의 창이 들어간다고 하면 외단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적 단열에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단순하게 창만 말씀을 드린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물론 벽체 성능을 능가하는 창은 없어요. 현존하는 창 중에. 보온으로 치면. 그렇죠. 단순하게 단열이라든가 보온으로만 치면
벽체 성능을 능가하는 창은 없으나 생활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가 되고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픽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네. 이거 진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시공하시는 분이랑 맨날같이 합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 짓는 데다가 텐트 딱 치고 합숙하면서 이 풍수지리를 봐가면서 그러면 제일 좋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 땅에서 창을 어디에 낼까도 사실 맞아요. 그 장소에 안 가보면은 그냥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넓은 창을 내고 싶은데 그 앞에 막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이게는 할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네. 욕실 앞에 좋아하시는 욕실 앞에 너무 사람들 다니는데 또 곤란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려면 정말 모든 창을 난 넓게 하겠다. 이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꼭 해야 될 것만 넓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정말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집에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인테리어 잘하는 법도 이 안에 네네. 해놓으셨어요. 이제 집을 지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사 막바지쯤 되면 저희한테 인테리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막바지에 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곤란하죠. 굉장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인테리어에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모든 초점이 인테리어에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세요. 아, 인테리어만 시공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만 네네. 한다던가 이럴 때. 네. 근데 집을 지을 때는 인테리어는 2순위예요. 아, 딴 거 신경 쓸 게 많죠. 딴 게 네. 생길 때 많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에 대해서 전혀 콤비네이션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그거 용서 못 합니다. 네. 다 신경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제, 네. 제가 인테리어 잘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갖고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 내지는 그런 것부터 거꾸로 퍼뜨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쵸. 만일에 어떤 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색깔이 정해져.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색깔 조화를 맞춘다거나.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주방이다. 그러면 이제 한샘의 키친바흐라는 게 한때 주부들이 굉장한 로망이었어요. 전지현 씨가 광고하고 상판이 알루미늄 굉장히 큰 판이었고. 오, 네. 네. 근데 식당인가? 네, 그게 이제 옵션을 넣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봤던 키친바흐라고 하면 주방만 한 6천만 원 막 이렇게 했었어요. 세상에 인테리어 할 비용인데요. 네. 어찌됐건 그런 로망이 있다라고 네. 하면 걔를 기준으로 바닥 정하고 벽 정하고 조명 정하고 이렇게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맞네요. PD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서재가 너무 좋아요. 그럼 갖고 계시는 책상이나 책꽂이를 기준으로 퍼뜨리시면 돼요. 네. 조화가 이미 갖고 있는 책상과 책꽂이가 서로 조화가 안 맞다면 하나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네. 요즘 중고로 잘 팔면 포기하세요. 됩니다. 네. 갈 때마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퍼뜨리면 되는데 저희가 집을 짓고 났었을 때 모습은 되게 이뻐요. 그쵸. 왜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제일 이쁘죠. 미니멀. 모델하우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집 가구나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역시 내 집은 이렇구나가 되거든요. 속상하다. 그러네. 네. 완전히 망가지는 거네요. 잘 지어놓고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릴 때 가져가실 가전제품과 가구 그리고 구입하실 가전제품과 가구 리스트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이미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침실이다. 그럼 침대를 바꾸지 않으실 것 같으면 가지고 계시는 침대가 클래식한 느낌인지 모던한 느낌인지 아니면 원목 침대인지에 따라서 나머지 소품들이 당연히 달라져야 이뻐요. 그렇죠. 네. 조화를 중시하시는 더덕님은 네. 전 너무 공감하죠. 네네네. 네. 예를 들어 원목 침대다. 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제가
건축탐구 집에 나왔던 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이 갖고 계시는 침대가 우리가 흔히 보는 고풍스럽지도 않고요. 흔히 보는 원목 침대였어요. 네. 그분들이 원목 의자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 기체에다 집어넣고 창에 커튼 대신 약간 현대식 한옥 창을 달아드렸어요. 한지가 붙어가 있는. 아, 네네네. 네. 네. 커튼도 없애버리고요. 네네. 블라인드도 없애버리고. 근데 같은 원목 계열이니까 이게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네. 네. 그래서 기분을 한껏 내시라고 제가 또 들창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야. 이렇게 들 수 있게. 로망이잖아요. 네. 네. 근데 문고리는 정말 한옥에서 쓰는 거였어요. 들창 고리랑 방문 고리는. 그럼 기분을 한껏 낼 수 있죠, 한옥처럼. 근데 한옥 전통 문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 창살 자체가 되게 올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무늬가 없는 새살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면 일식집에 가서 많이 보는 네네네. 뭔지 아무 알겠어요. 무늬 없이 그냥 네. 나무만 이렇게 들어. 그걸로만 해서 한지를 넣어드려도 되게 이뻐요. 아, 그렇겠다.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서민 원래 한옥 새살문이 그랬어요. 네네. 맞아요. 네, 양반님들이나 사찰에 가야 그 살에 이렇게 홈이 있거나 네네. 복잡하고 좀 네, 복잡한 그런, 게 들어가지만 우리 흔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 한옥창은 다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부담감이라든가 거부감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요. 모던하고 예쁘겠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책에 사진도 이렇게 실어놨는데 보면 되게 이뻐요. 유마오님은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좋으신 그러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공대와 경제학과를 이게 따님이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하는 게 막 이해가 되면서 아 완전히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제대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됐죠. 네. 방향을 잘 잡아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종합예술 하고 계신데.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누님도 물론 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시면 한국 작가협회 회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네네. 아, 피는 그러시구나. 잘 받아서 타고났으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록색약이라는 선천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괜히 미리 포기했어. 아 이건 진짜 가슴이 아프다. 맞아.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럼요. 조화가 있는데 말도 안 된다. 네. 근데 제가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저는 무식한 방법으로 조화를 맞춰요. 그러니까 센스가 좋아서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그 샘플을 갖다 대보거든요. 그게 센스죠. 대봤는데 조화가 돼야지 대봐도 센스죠. 몰라요. 네. 그렇죠.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껏 샘플을 대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책상에서 조그만한 이게 작은 샘플을 대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느낌이 다르죠. 네,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의 샘플을 직접 대볼 수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부럽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마루를 예를 들어서 선착을 한다. 네. 그럼 대부분 샘플은 마루가 색상별로 뭐 10cm 폭의 길이 한 70cm, 80cm 되는 네네. 한 장만 이렇게 샘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샘플은 한 30cm,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마루.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원 없이 갖다 붙여볼 수 있죠. 업체 얘기하면 되니까. 그쵸. 샘플집을 갖고 오지 말고 샘플을 갖고 와라. 네. 그래서 마루도 한 장 보는 거랑 한 10장 이렇게 붙여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고요. 너무 달라요. 저는 그거를 저 혼자 그때 셀프로 인테리어 한번 해볼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이렇게 눈앞에 그 조그만 샘플을 눈앞에 갖다 대고 눈을 지그시 감아요. 마치 그것이 퍼져 보이듯이. 그래서 막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싱크대 상판 고를 때도 네. 샘플이 되게 작아요.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인조 대리석을 고를 때도. 네네. 네. 그런 걸로는 전문가들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상상하고 막 난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다 갖다 대보니까 네. 와 이쁘다는 아니라도 뭐 절에는 비어질 것 수 없었던 있는. 거죠. 네, 여질 것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좀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건 그쵸? 감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쪽 감각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뭐 타고났기 때문에 저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다. 네. 그것까지 뭐.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으로는 집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것도 질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네.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변 1번이 그거예요. 무난하게.
해주세요. 무난하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이거랑 똑같네요. 네. 두 번째 답이 그거예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해요? 네.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딱 그거네요. 음식점 가가지고 아무거나요. 네. 아니면 저 사람 먹는 거요.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으로 네. 자신 있게 결정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색 배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일을 주도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최근에 지었던 모집은 네. 거실 천정이 커피숍처럼 이렇게 철망이 올라가 있어요. 노출 네네네.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의 네. 철망. 네. 네. 근데 천정은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노출 콘크리트 색깔로 했다가 네. 안 어울려서 블랙으로 바꿨어요. 우와. 네네네네. 네. 오. 철망도 까만색으로 하고요. 느낌 있네요. 그러면 이거 인더스트리얼 약간 네네, 인테리어. 그 느낌이에요. 네네네. 건축주가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네. 네. 근데 심지어 조명은 그 철망 중간에 철망을 받치기 위해서 어떤 하우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네, 바 네. 같은 게. 네. 네. 그 바 총 길이가 84m거든요. 네? 철망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놓으려면 그러네요. 네, 이렇게 그러네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네네. 바둑판 선이 있어야 그 사이에 철망을 꼽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둑판 선 길이가 한 83m 정도 되는데 와우. 네. 그 83m에 LED를 다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83m짜리 등인 거예요. 천정이. 그러네. 그리고 그 LED에다가 디밍이라고 해서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네네. 있는 스위치를 달아드렸어요. 너무 예쁘겠다. 세상에, 네. 네. 그래서 그게 심지어 한 20단 정도로 밝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괜찮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죠? 그 아까 스탠드 간접 조명 필요 없이도 그걸로 다 약간 그 집 어둡게 주인이세요. 그 집 주인이세요. 스탠드 취미에 네, 그 집 와 주인이세요. 대단하시다 정말. 네. 조명에 대한 한.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집 전기 공사를 했던 저희 협력업체 사장님과 그 건축주분의 언쟁이 살짝 있었어요. 되네 안 되네. 네, 심지어 그 집은 네. 화장실 한 개에 스위치가 6개가 있습니다. 왜요? 등이 6개인 거예요? 스위치가 6개예요. 그러니까 환기, 조명 이렇게 다 합치니까. 근데 보통 주택을 지으면 거실에 많아야 6개거든요. 스위치가. 그쵸 맞아요. 그쵸? 네네. 네, 아니면 5개, 6개. 네. 근데 그 집은 화장실 하나에 스위치가 6개였어요. 야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전기 공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액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중에는 머리 쥐어 뜯으려고 그랬었어요. 전기 하시는 사장님. 네. 원래 LED는 디밍이 안 돼요. 그래요? 네, 백열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일반 전구는 네. 시중에서 흔히 디밍되는 블루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네. 네, 근데 LED는 디밍을 하려면 별도의 전기 배선과 별도의 전기 기판이 필요해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불 뚫림 현상이 있어요. 불이 떨려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그래서 불이 계속 아주 미세하게 떨려서 그럼 눈 진짜 피곤해요. 눈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못할 정도. 그리고 LED 수명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근데 그 집은 어느 수준이냐면 사진 촬영이 가능한 정도예요. 오. 네, 그러니까 불뚫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전기 사장님은 미치려고 그러겠죠. 야, 그래도 새로운 그 레퍼런스를 만드신 거다, 그분은. 그렇죠. 저랑 같이 저는 전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그분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시장 조사는 제가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업체를 찾아서 커뮤니케이션은 그 업체와 저희 전기 업체와 저와 이렇게 3자 대면을 같이 해서 그 집 전기 공사를 했었어요.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가 종로 전기상가, 용산 전기상가를 한 일주일을 헤맸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집 주인의 주관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나쁘다기보다 고집? 네, 확실하게 난 이걸 할 거야. 네, 확실하게 할 거야. 네네네. 이게 없었었다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집은 심지어 보고 싶네. 계단을 탁 디디면 불도 자동으로 팍팍팍팍팍 들어요. 어머나. 계단 밑에 간접. 야,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되게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구나. 분이시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예를 들어 한 계단을 밟았을 때 그 계단이 불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 계단을 밟았을 때 그 다음 계단에 불이 들어오는 건 되게 쉬워요. 네, 근데 이분은 뭐냐면 계단 밟기 전에 적당한 거리가 떨어졌을 들어오면, 때 계단에 발이 탁 오면 그 다음은 자기 보행 속도에 맞춰서 불이 자동으로 타다다다다닥 들어가요. 인공지능이네. 네. 이해되시죠? 야, 거기다 컴퓨터를 달았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올 때도 똑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필요했던 이유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쪽에 강아지를 안고 있을 안고 수 있으면 있으니 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주로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을 켜는데 계단 밑이 어둡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강아지를 양손에 안고 계단을 내려오려면 자기 보행 속도에 맞춰서 미리 불이 켜져야 된다. 아, 그분은 진짜 모든 걸 다 고려하셨네요. 네. 대단하시다. 네, 제가 그러기 쉽지 따라가기가 않은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이 어찌됐건 있으셨겠다. 해놓고 나서. 신기했어요. 저도. 아, 거기서 사진 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송 만들어지시고 끝나면 나면 계단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우와, 보고 싶어요. 나중에 네. 홈페이지 완성이 되시면 거기도 올려놓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오,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 심지어 디밍도 이렇게 전구색으로 해드렸거든요. 불 조절.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20단계 이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장 어둡게 하면 얘가 노래요. 아. 근데 가장 밝게 하면 사람이 눈으로 느끼기에는 흰색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구색인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네, 공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다. 네. 그랬겠네요. 네, 그렇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기특한 거 있잖아요. 아우, 그럼요. 해냈다. 내가 이걸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해냈다. 갑자기 뭐 생각나서 신이시여 이거 진정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멘트.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 그 집은 정말 보고 싶은데요. 네, 재미있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끝나고 이제 건축주가 너무 만족해 하셔서 보람도 굉장했고 그 집은 심지어 외부에 반려견들을 위한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깊이가 깊지 않아서 네. 마치 족욕장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강아지들. 네, 강아지들 한여름에 이제 강아지들이 제가 알기로는 갈 수 있는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거기서 이제 자기는 무릎보다 조금 안 되는 깊이니까 여름에는 그냥 자기는 족욕장으로 쓰고 네, 강아지 수영장에 간접 조명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밤에 불 켜면 사진만 딱 찍으면 마치 아주 호텔에 있는 고급 수영장 같은 느낌. 아,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집이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지어야 네. 물론 그분도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건축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네, 하려면. 그러네요.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네. 네네. 근데 돈이 10원도 아깝지 않다는. 네. 원하는 게 다 됐으니까. 다 했으니까. 네, 원하는 게 저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하고 싶네요. 돈을 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은 남 신경 전혀 쓰실 필요 없다. 외장재가 싸구려라고 남들 눈 의식할 필요도 없고 네. 외장재가 고급이라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네. 지극히 주관적으로 지으시면 가장 좋다. 네. 딱 나한테 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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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주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모 방송을 보니까 유튜브 방송이었지만 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은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짝퉁만 2천만 원어치 넘게 구입을 했었대요. 아,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에. 네. 짝퉁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친구 요지는 그거였어요. 정우성 씨가 가짜 롤렉스를 찬다고 하더라고. 그걸 가짜로 볼 사람이 있겠냐. 네. 네. 자기가 설령 진짜 롤렉스를 차고 다녀도 그걸 진짜로 봐줄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짝퉁을 2천만 원을 소비를 해본 결론이 그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집도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셨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의 고급 주택들 시멘트 사이딩 되게 많습니다. 시멘트 사이딩.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혀 고급지지 않은 외장재로 이루어진 네네네.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외국에는. 맞아요. 네.
진짜 딱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의 디테일할 뿐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치여도 자기가 해피하면 충분한 거고요. 맞아요. 예, 그런 집들이 의외로 수영장도 있고요. 되게 고급 집들이 많거든요. 농구장도 있고. 예. 그렇지 않지만 반대로 굉장히 고급 자재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별거 없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타인에 대한 시선에 그렇죠. 대한 그것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근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또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맞아요. 않아요. 꼭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정답은 없으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주 포인트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면 그렇죠. 나는 아무래도 남 시선 신경 써. 그럼 그렇게 지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난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에 맞게 나만의 집을 지을 거야. 이러면 그렇게 하면 집을 되고. 이중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밖을 계속 지었다 세웠다 할 수 있게 해놓고 안쪽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밖을 그 베니어판으로 그때 그 모델 세트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근데 외장재는 진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거기에 너무 처음부터 정성 들여서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겠어요. 저 갑자기 텐트 생각났어요. 텐트가 요즘 보면 네.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레고블록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네.